안녕하세요. 배산임수 채널의 임수연 저널리스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22일에 직장 상사 길들이기 언론 배급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엠버고가 27일 화요일 새벽 2시까지 걸려 있어서요. 이 영상은 미리 촬영해둔 뒤에 엠바고가 풀린 이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이블데드 시리즈와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잘 알려진 샘 레이미 감독의 신작이고요.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부터 이 시대의 직장인이라면 매우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설정 때문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로 싫어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무인도에 단 둘이 떨어진다?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호러 거장 샘 레이미예요. 무인도에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고편을 보니까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딱 봐도 폭력 수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트레일러가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게 원제가 샌드헬프인데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는 제목으로 개봉하는 게 맞느냐, 로맨틱 코미디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괜찮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영화가 가진 매력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레이첼 맥아담스가 연기하는 린다는 유능한 직장인입니다. 특유의 에너지와 성실함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결과물도 좋지만 회사에서 그만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중요한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도 소규모 임원회의에서 설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심지어 린다가 그 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지워지죠. 회사에서는 호감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몰 토크는 물론 회식 같은 비공식 자리에도 잘 안 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의 기여도가 높은 유능한 직원이니까 전 CEO가 아들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기 전에 임원 승진을 약속합니다. 문제는 이제 막 부임한 대표 브래들리는 직원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대충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일하는 린다의 입 주변에 묻은 참치 조각, 이런 것에 덧꽂혀서 분노하며 임원 승진은커녕 멀리 전출을 보내려고 하죠. 대신 자기랑 같이 골프 치는 대학교 동아리 후배 도노반을 이제 입사 6개월 됐는데 대신 임원으로 승진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린다가 크게 반발하자 브래들리는 곧 있을 방콕 합병권을 맡아서 잘 해결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물론 뻥이죠. 그리고 방콕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문제의 추락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용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린다와 브래들리만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제가 시계를 보니까 20분 정도 지났더라고요. 초반 전개가 굉장히 스피디하죠. 하필 브래들리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린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반면 평소에 서바이벌 마니아라서 관련된 책도 다 섭렵하고 맨날 서바이벌 방송만 보고 심지어 방송 출연 신청까지 하는 린다는 완전 물 만난 고기예요. 무인도에서 너무 잘 적응해요. 불 피우고 이런 건 기본이고 멧돼지 사냥하고 물고기 잡아서 직접 회 떠서 먹고 그러다가 상사였던 브래들리도 보살펴주고 그럽니다. 무인도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둘 사이의 권력관계가 뒤집히는 거죠. 린다는 이곳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당분간은 무인도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반면 브래들리는 혼자서라도 탈출하고 싶어하고 그런 과정에서 둘 사이의 갈등도 시작됩니다. 사실 기본 세팅을 보면 단번에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루벤 웨스툴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 그 중에서도 3부의 이야기죠. 1부는 인플루언서 모델 커플 얘기였고 2부는 인플루언서 커플을 포함한 부자들이 탑승한 초호화 크루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그리고 3부가 크루즈가 전복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착한 무인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이게 2022년에 칸네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때도 제가 그때 칸네 영화제 출장을 갔었는데요. 2017년에 더스케어로 황금종려상 받고 5년 만에 또 받은 거였거든요. 이게 5년 만에 같은 감독에게 또 최고상을 줄 만한 영화인가 싶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영화에서 전복되는 권력관계가 그 백인 남자 모델을 성노예로 삼는 그 원래 크루즈에서 화장실 청소부였던 동양인 여성인 건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이 웃겨서 빵빵 터지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는 프랑스 칸네에서 전 세계에서 온 기자와 평론가들 사이에 앉은 동양인 여자 기자의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기자들이 이걸 웃기다고 받아들이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을 이해할까? 왜 하층민 동양인 여성의 욕망이
백인 남자를 성노예로 삼는 그림일 거라고 이 사람이나 감독은 상상하는 걸까? 아, 그것도 참 백인 중심적이다 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어요. 그리고 루벤 웨스툴룬드 감독 영화를 제가 막 마음 놓고 즐기지는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같은 백인인데도 백인 먹물 엘리트들의 위선을 꼬집을 줄 아는 엘리트인 나라는 자아가 또 영화에 계속 투영되어 보인다고나 해야 될까? 여튼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둘 다 백인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권력관계를 바라볼 수 있고, 다소 엘리트주의가 느껴지는 루벤 웨스툴룬드 감독 영화를 볼 때처럼 그런 불편한 감정 없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에 그려지는 남성 직장 상사와 여성 직원의 권력관계나 그것이 전복되는 과정은 사실 너무 복잡한 맥락 없이 우리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좀 약간 느끼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신선해지는 지점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 시사회 이후에 해외에서 나온 반응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슬픔의 삼각형인 줄 알았는데 샘 네이밀의 팬텀 스레드였다. 그러니까 권력관계가 전복되고 그 과정에서 린다가 그리 착한 선역만은 아니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우리가 그건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전작 중에서는 드래그 미투엘의 주인공도 호러 영화의 어떤 전형적인 착한 주인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린다가 사디스트가 되어서 브래들리를 복종시키는 어떤 마조이스트로 길들이는 그런 그림이 진짜 웃겨요. 그래서 직장 상사 길들이기예요. 북미에서 R등급이 나왔으니까 시각적으로 좀 잔인한 거는 감안을 하셔야 하고요. 또 이렇게 피 나오는 영화를 낄낄거리며 보는 경험에 익숙한 장르 영화 팬들에게는 너무너무 아는 맛이면서 재밌을 겁니다. 또 샘 네이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린다라는 이름이 이블데드 시리즈에도 나왔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저예상 콜트 호러계 명작 이블데드 2의 주인공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톤의 호러 영화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럽고 취향이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미리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나도 나의 취향에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입문작으로도 권해드리고 싶은 완성도 있는 영화입니다.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린다가 전형적인 선한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면 이거 좀 선 넘었는데 하는 순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영화의 방식도 이게 윤리적인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다뤄서 자기 모순에 빠진 건지 뭔지 보는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감독이 의도한 씁쓸하고 불편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좀 해석할 만한 장치들을 심어두긴 했거든요.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은 개봉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샘 네이미 감독은 이블데드 같은 B급 영화로 시작해서 점점 제작비 높은 프로젝트들을 맡다가 다들 너무 잘하시는 토비 맥가이어 버전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연출했죠. 근데 딱 이 정도만 아는 분들 중에는 샘 네이미가 원래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건 B급 유머가 가득한 호러 영화고, 그래서 유명해진 이후에 만든 영화 중에서는 드래그 미투엘이 정말 샘 네이미다운 거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만 보는 시각에는 반대합니다. 샘 네이미한테 스파이더맨 시리즈나 이후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같은 영화는 약간 유명세 얻으려고 돈 벌려고 자본가 결탁해서 찍은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사람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제가 샘 네이미 초기작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다크맨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샘 네이미가 원래 섀도우라는 DC 코믹스의 히어로 캐릭터를 다룬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판권을 결국 쟁취하지 못해서 비슷한 설정의 캐릭터를 본인이 직접 창조해서 다크히어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섀도우는 알렉 볼드윈 주연의 영화로 다른 감독이 연출해서 90년대에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지만 있습니다. 또 90년대에 멘티스라는 그 장애가 있는 흑인 히어로가 나오는 TV 시리즈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또 배트맨 영화를 지금도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샘 네이미 감독이 내 인생에 있어 꼭 만들어야 할 영화 중에 하나가 배트맨이에요. 다만 이런 대규모 예산의 스튜디오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슈퍼히어로 영화를 찍을 때는 샘 레이미에게 완전한 창작의 자유와 파이널 컷 편집 권한이 없죠. 첫 장편 영화 이블 데드 이후에 그걸 얻어낸 게 드래그 미 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른바 폭주하면서 본인의 마이너한 스타일을 드러낸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올해 개봉하는 겁니다. 샘 레이미는 이 두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하면서 분석할 때 가장 흥미로워지는 창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28일 개봉하는 직장 상사 길들이기를 보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이 정도로 정리해 보았고요. 유승환 감독의 신작 휴민트는 언론 배급 시사 일정이 2월 4일 수요일로 나왔어요. 이런 기대작들 나올 때마다 짬나는 대로 간단하게 감상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